아니, 그 재범위에서 얘기를 하면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심리학이나 또는 교양학이나 요즘에 진화 생물학 이런 데서 나오는 거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구현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은 그거 가지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럼 정신적인 측면을 이해한다는 게 그럼 인간 행동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측면을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저는 사실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걸 빼놓고도 사실은 이해가 거의 다 되는데 그거를 추가적으로 한다는 게 뭘 더 이해할 수 있는지가 사실은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 질문도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그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껴야 할 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저희가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표현해 본다면 심리학을 얘기하는 건 좀 어디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랜스퍼스널 사이클로지도 심리학이 넣으신 건가요? 아니면 바이오심? 거기까지 안 들어가 하여튼 최근에 그렇죠. 자,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트랜스퍼스널 사이클로지를 지금 예를 드는데 예를 들어 인간 행동에 관한 연구가 많아요. 그죠? 경험도 물론이고 또 심리학과 연결이 돼서 쓰이고 최근에 진화된 문학도 굉장히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해놨을 때 인간 행동 양식 연구나 그 당시 했던 심리적 심리에 관한 연구는 들어가는데 이 존재 자체 연구가 적어요. 그래서 사실 심리학에서도 그래서 최신 심리학에 들어가는 게 트랜스퍼스널 사이콜로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초월 심리학이라는 번역을 하다 보니까 현실을 떠난 것 같아서 요새 포월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포월 심리학 뭐 이렇게도 이제 하는데 포함도 돼 있고 초월도 돼 있고 자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의 인간관계까지 이제 연결이 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 심리의 더 기본 기저를 설명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트랜스퍼스 사이콜로지는 저희가 다루는 문제는 뭐 거의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심리학이라는 게 거기까지 들어가 올 때까지가 이제 최근에 이건 100년도 안 된 심리학이잖아요. 몇십 년밖에 안 된 거죠. 근데 그렇게 가는 이유는 뭔가 분석 심리나 그런 심리관 갖고는 전체적으로 인간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간 게 아니냐. 그리고 저는 예를 들어서 불교가 마음에 관한 연구를 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불교야말로 심리학의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트랜스퍼스 사이콜로지는 결국 불교 이론을 갖다 차용한 것처럼 보여요. 지금 그 유명한 캔일버에 관한 것도 결국엔 읽어보면 거의 그 불교의 아주 대단한 이론 같은 거를 현대적인 용어로 바꾼 것보다 전혀 발전돼 있지 않아요. 도리어 그거보다 떨어지긴 떨어졌지 넘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에 어떤 사람은 행동을 하고 무슨 처방을 내리고 무슨 우울증을 고쳐주고 이러는 데는 지금 있는 거 갖고 된다는 걸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하며 그것도 그런 처방을 내리면 왜 가능하며 이 존재들한테는 이런 방식이 왜 가능할까지 가려면 이 존재의 특성을 완전히 파악하지 않고는 그 학문의 원초를 뽑기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정신적인 부분, 이제 초월적 심리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모르니까 그게 이제 어떤 행동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사람들의 웬만한 행동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이나 또 이런 거 가지고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거의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소위 말 그거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초월적 심리학이나 그런 거를 도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행동까지도 뭐 예를 들어 좀 이해를 할 수 있다. 그 이그샘플이 있으면 제가 좀 혹시 얘기해 주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석가나 예수 같은 경우에 어떤 우리가 지금 해왔던 행동으로 그 사람들을 분석을 하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한 걸까요? 그게 그냥 글쎄 전에 우리 저 원장님한테 저번에 처음 들었는데 이제 교양이나 심리 쪽에서는 결국 이제 욕구 단계가 가가지고 메스로 그 메스로 욕구 단계 가지고 어떤 마지막에 자아 완성이나 어떤 뭐 성취 욕구 이런 건데 메스로 자체도 상당히 이런 수연을 하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되면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를 해보니까 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성취감 때문에 뭐 이런 걸 하는구나.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설명이 되는데, 그럼 이제 그 이상의 설명을 이제 더 뭐 엄밀하게 한다든가 또 더 세밀하게 한다든가 했을 때 뭔가 더 필요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뭐 부처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성취감이 강한 사람인 모양이다. 이 정도로 사실은 설명을 그렇습니다. 끝나는 그렇게 해석은 네. 돼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진리를 추구한다. 저 사람 진리 추구하는 벽이 있나 봐. 진리 추구가 저 사람의 욕구야. 이런 욕구로 갖고 다 해결이 돼요, 사실은. 사실 맞고. 그런데 그 진리 자체도 그 사람이 욕구 단계에 따라서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석가나 예수 같은 분들은 내 존재에 대한 특성과 내가 정말 왜 나왔다 왜 가는지, 내가 왜 이 부모 밑에 태어나서 죽으면 어디로 가고 사라지는 건지 뭔지 이런 것까지 다 해결하고 싶어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려면 기본에 이제 한국학부는 좀 처리가 안 되는데, 그분이 닦아놓은 데를 갖다가 적용을 하면 놀랍게도 나름대로 다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거죠. 어떤 게 더 보편적이냐. 예를 들어 아까 쓴 거 같고 일반으로 다 해석이 된다 하는 거는 그걸로 다 해석이 되면 거의 최고의 진리에 가까워요. 그죠? 그런데 해석 못하는 게 있는데 어떤 원리는 모든 게 해결이 돼. 우리 그게 이 물리학이나 또는 그 모든 철학이나 하는 데서 제일 찾고자 하는 제1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걸 제1 공리라고 그러고, 물리학자의 최고 마지막에 똑똑한 사람들의 원리가 바로 그 제1 원리, 제1 공리를 찾으려고 지금도 꿈에 헤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양자를 파는 거죠. 걔를 해결하는 동안 물질의 모든 기초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 마찬가지로, 그리고 거기다 대고 이제 노벨상 쏟아지고 있는데, 그 원리들을 몰라도 사실 사람한테 또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사람 설명하는 세포 분자까지만 가도 거의 다 설명해도 되거든요. 근데 더 기초로 돌아가는 거는, 잘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는, 그거래야 분자는 왜 생겨져 있는지, 이놈은 어떻게 작동되는데 그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또 설명이 되고, 가장 마지막까지 설명을 하면 이 우주의 탄생서부터 우주의 탄생의 설명이든 내 탄생도 설명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수학이나 또는 이 철학의 오랜 숙제인 경우는 이게 깨닫는 사람이 적어서 그렇지, 이거는 아무 원리나 다 쓴다는 거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거에다.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최고의 원리를 찾는 게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성취 욕구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누가 똑똑해서 지식 자랑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무데나 다 쓰는 보편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그러니까 정말 제너럴 하는 거죠. 저는 그 석가나 예수가 왜 그런 쪽으로 진리를 하느냐, 삶의 모든 문제점의 근본 원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삶은 왜 태어나고, 왜 병들고, 왜 늙고, 왜 서로 싸우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그런 모든 문제점들의 근본 원인을 캔 것이 이제 석가와 저는 예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원장님 얘기에 뭐 제가 모르는 경지니까 또 그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비유는 설명할 수 있다고 뭐 할 수도 있겠다 이러는데, 목사님 얘기는 사실 동의하는데, 일반 사람들의 비유는 사실은 정신적인 거 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이 왜 빠내고 뭐고 이런 거는 거의 다 설명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거는 쉽게 설명이 이해가 다 돼요. 그 일반적인 지식 가지고. 그래서 심리학에서 그런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완벽하게 치료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치료는 다른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세속에서 하는 비헤이비어의 대부분은 사실은 기존의 인간의 본질이 뭔지 가지고, 근데 그 본질은 이제 정신세계에서 얘기하는 본질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이제 욕구나 이런 거 가지고 뭐 거의 다 설명이 돼서 사실은 뭐 안 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 세상 그 모든 문제점들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느냐, 고쳐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그거는 또 전혀 아니에요. 치유까지는 뭐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비헤이비어의 설명까지는. 네, 전 그거 이해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거의 다 그렇다는 거에 동의해요. 그리고 인간의 학문이 꽤 발전했죠. 거의 다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의 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물어본 게 바로 그래요. 예. 제가 그게 다 한다는 건 아니고 계속 발전하는 거는 아직도 못 밟힌 영역이 많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럼 나머지 못 밟힌 영역이 과연 아까 제가 이제 이그샘플로 예. 과연 뭐가 있는지가 사실은 이제 조금 궁금하다라는 얘기에서 지금 예.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지금 정신적인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그런데 사실은 물리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나 이런 뭐 의식이라고 표현을 드렸고 이런 쪽에 있는 부분들이 놀랍게 이제 만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보호 같은 사람은 그 두 개가 다르지 않다까지 이제 설명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 원자 이런 설명했던 사람이 두 개가 다르지 않다까지 주장을 하는 놀라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를 설명하던 사람이었는데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같이 설명을 해서 두 개가 얼마나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냐, 접혀져 있는 질서냐, 열려진 질서, 이런 단어까지 썼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세계는 저희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자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걸 찾아갈 수 있는 거는 그분들도 이런 걸 거예요. 거의 다 설명을 나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 거의다를 조금 더 거의다를 갖고 가려고 하는 게 학자들의 욕심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우리가 정신적이라는 면을 쓴 거에 제가 아주 동의하지는 않고요.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마지막 질서까지 찾아내는 거가 어떻게 보면 이 수련인의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몸을 가진 사람이 정신만 갖고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얘와 두 개는 동시에 같이 가게 될 수밖에 없어서 사실 이 수련법에도 이해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두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태국권을 하면 그 동작만 갖고도 몸이 많이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러면 자발공 같은 것은 무슨 차이가 나니? 결국 동작은 비슷한데? 이런 질문을 만약에 던진다면 사실 원리가 다르거든요. 태극권이 발생한 동기는 자발공에서 시작이 돼요. 자연을 표시하려고 하고 자연에 맞는 떠올려서 자연의 동작을 내 동작으로 표현할 때 장성투ing 표현하는 태극권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지금 태극권은 초식이지 그 태극권의 발생 동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다는 거죠. 하나는 우린 그림자를 보는 거고 하나는 시작할 때 발생했을 때에다 초점을 맞춰서 시작하는 거면 결과도 다를 뿐더러 이해는 더욱 더 다르다. 그러면 하나 가지고는 이쪽에서 저절로 발생해 있는 걸 갖다 생각에 초점을 맞추면 오구미로도 바뀔 수 있고 오구미로 바뀔 수 있다면 원숭이 동작에 사자 동작에 뭐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원리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태극을 변형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태극권의 초식을 배운 사람은 오금이 초식을 다시 배워야 돼, 그죠? 그건 다른 거니까. 근데 하나에서 배운 사람은 달라 보이지만 같다라는 표현을 쓰겠죠.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가 수련을 해갖고 몸 수련을 할 때 어떤 무술, 이건 제가 설명하기 편하게 하려고 눈에 보이는 동작들 있는 걸로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이 세상의 현상도 해석을 할 때 조금 더 해석할 수 있으면 우리도 본질적인 걸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인문에 관한 것도 엄청 발전해서 또 무슨 행동과학이라는 말도 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분석을 해서 보통 설명하는데 별 문제 없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별 문제 없지 문제가 아주 없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마지막 문제까지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게 왜 그렇게 된다까지를 설명을 하려면 조금 더 알아야 이 처방이 맥히는데 왜 그럴까?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비근한 얘기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데 암이셨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얘기를 듣다 저희 집에 이제 아는 사람 정신 올라왔는데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자발공의 시작을 앉아서 하는 걸 가르쳐 드리고 사람 참 희한해. 앉아서 하는 걸 가르쳐 드리면 이분은 서서 또 안 해요. 앉아서 하는데 그분이 심리학에 관한 책도 제가 줘서 선물을 몇 번 받았는데 아주 까다롭다고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트랜스퍼스널 사이콜로지 쪽에 별로 관심이 없고 처음에 좀 싫어하셨어요. 도리어. 뭘 이런 걸 지금 해야 되냐. 흥미로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쓸데없는까지 만든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얘기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체험을 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거든요. 이거 뭐지?
인위적인 학문적인 게 아니라 내 안에 저절로 움직이는 어떤 시스템을 찾아내고 나니까. 근데 이건 체육학 쪽에서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설명이 이제 되고 나니까 이분이 생각을 바꾸시고 나중에 이제 암도 고쳐지셨는데, 물론 이제 그분 노력이 많이 있죠. 근데 이해도가 바뀌면 훨씬 쉬되는 거죠. 근데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거가 진짜 원리를 알아서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충분히 조금 더 위로 가면 이게 가능하다.